환영합니다, 여러분. AWS 2017 서밋에 오신 거 환영드리고요. 제가 이번 세션에서 발표드릴 내용은 AWS 보안에 있어서 기본 컨셉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보안적인 피처들을 어떤 그 컨셉을 가지고서 저희가 서비스들을 라인을 잡아서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특히 저희가 웹 방화벽인 와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AWS 와프의 설정이라든지 그걸 어떻게 오토메이션 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은 클라우드상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보안에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보안에 신경을 덜 쓰시고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이나 여러분들 비즈니스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가 컴플라이언스 환경을 준수하실 수 있도록 그 AWS 상에서 자동화에 관련된 컨셉으로 저희가 보안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특히 오토메이션에 관련돼서 AWS가 얼마나 신경을 쓰고 또 얼마나 노력을 하고 또 컴플라이언스적으로 여러분들 충족시키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플라이언스하고 자동화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클라우드 보안을 얘기를 할 때 세 가지 컨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시각화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원, 여러분들의 데이터, 여러분들의 네트워크 환경에 관련돼서 저희는 100%의 시각화, 비저빌리티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확보된 시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데이터와 네트워크와 여러분들의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컨트롤하실 수 있는 컨트롤빌리티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컨트롤빌리티를 제공을 해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실제 보안 감사에 직면하셨을 때나 혹은 보안 감사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모으실 때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안전하게 데이터들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어디터빌리티, 감사성을 보장을 해드립니다. 그 세 가지 컨셉 위에 AWS는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로 인해서 어떠한 그 보안적인 홀이 없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자동화라는 컨셉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자동화 컨셉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피처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개발된 자동화 피처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클라우드를 하실 때 얼마나 확장성을 빨리 가져가실 수 있고 또한 컴플라이언스적으로 스케일러빌리티를 보장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또한 제가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와프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룰셋이나 이런 것들을 설정하셔야 될 텐데요. 그럴 때 저희 그 람다라든지 다양한 클라우드 포메이션, 다양한 서비스들과 연동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자동화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설정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플라이언스라는 건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컴플라이언스를 충족하기 위해서 감사관들, 어디터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어떤 자료를 요청했다고 해서 그것들을 제공을 해주기 위한 자료를 모으거나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선제적으로 어떻게 컴플라이언스를 준수를 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이 좋은 컴플라이언스는 결론적으로 좋은 그리고 강력한 보안을 이끌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컴플라이언스 준수에 관련된 노력들을 하는 거고요. 또한 이렇게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컨트롤들을 미트하실 수 있는 노력들을 하심으로써 완전한 그리고 굉장히 완벽한 보안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AWS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다양한 종류의 어크리데이션들, 자격증들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실제 그 업권에 예를 들면 금융업이라고 하면 PCI DSS 혹은 히파라는 의료에 관련된 인증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도 AWS가 선제적으로 받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환경에서 클라우드 베이스에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활용을 하실 때 보다 여러분들 비즈니스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컴플라이언스적인 증적들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런 증적 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안성을 보다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때 많은 고객들이 이와 같은 유사한 질문들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소유권을 누가 가져갈 거냐라는 겁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를 아직도 도입을 우려하시는, 도입을 조금 꺼려하시는 분 중에 데이터 소유권을 도대체 누가 가지고 가는 거냐? 예를 들면 AWS, 퍼블릭
퍼블릭 서비스를 제공하는 AWS 같은 데들이 아니면 그 운영자들이 내 소중한 데이터에 대해 접근 권한이 있지 않냐라는 컨선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데이터는 AWS 환경에서 저희 AWS 직원 같은 사람들은 논리적인 아니면 물리적인 권한을 완벽하게 분리를 해놓음으로써 고객이 데이터의 소유권에 접근할 권한조차가 없습니다. 또한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시냐면요. AWS 특정 리전, 작년부터 저희가 서울 리전을 오픈을 했는데요. 그 리전 안에 있는 데이터가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리전에서 사용될 수 있지 않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AWS는 네트워크 환경이나 여러 가지 기술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지리적으로 완벽하게 격리된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 얘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이 요청하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데이터를 다른 리전에 복제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고객만이 데이터를 소유하고 암호화하고 이동시키고 지우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AWS에서 미트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표입니다. 저희가 책임 공유 모델이라는 장표인데요. 이 책임 공유 모델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데이터의 소유권, 데이터의 자주권 이런 것들을 보장해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 점점점 한 선이 보이시죠? 그래서 가상 아래 레이어에 대해서는 AWS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집니다. 플랫폼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보안성을 확보해 드리고 완벽한 보안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 위에 올라가는 고객의 운영체제 위에 올라가는 고객의 어플리케이션 환경에서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AWS가 접근할 권한조차가 없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데이터의 소유권 자체를 고객에게 보장을 해드림으로써 저희가 다양한 업권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저 AWS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어크리데이션들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들은 AWS 인프라 환경에 관련된 플랫폼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고, 고객이 만약에 특정 업권 혹은 국내에 KISMS라고 인증제도가 있는데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라든지 다양한 인증제를 받으실 요건이 있으시다면 AWS가 확보되어 있는 인프라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받는 거고, 그 위에 올라가는 고객 환경에 대해서는 고객이 받으시는 체계로 가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양한 업권에 있는 어크리데이션을 받으실 때 여러분들 혼자 스스로 받으시도록 그냥 내비두지는 않고요. 저희 AWS는 다양한 업권에 그리고 다양한 사이트에 관련돼서 저희가 경험들, 노하우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아키텍처를 가져가셔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이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책임 공유 모델을 설명을 드렸고요. 보안에 있어서 AWS는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리스트 프리빌리지라는 원칙인데요. 이거는 최소한의 권한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바로 다음 장표에서 IAM이라는 저희 계정 관리에 관련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계정 관리에 있어서 유저나 그룹에 있는 그 사용자에게 어떤 권한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헷갈린다라고 하면 일단은 안 주고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스트 프리빌리지의 원칙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어떠한 그 리스판서빌리티, 책임성에 있어서도 완벽하게 분리를 함으로써 저희 데이터 센터에 접근하는 그런 논리적인 접근 권한과 그리고 저희 데이터 센터에 접근하는 물리적 접근 권한을 완벽하게 저희가 분리해서 세그리게이션 시켜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AM이라는 저희가 무상의 저희 AWS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저희가 IAM이라는 중앙 집중화된 접근 제어 관리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IAM을 사용을 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는 회사 비즈니스를 하시는 데 있어서 액티브 디렉토리 이런 것도 같이 연동을 하셔서 그대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이것은 예를 들면 그룹이라는 어떠한 그룹이나 유저 같은 것들을 두고서 실제 그룹이나 유저에게 소유권 같은 것들을 에 관련된 아니면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들을 이 IAM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권한들은 펄러시라는 정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현이 가능하신데요. 이 펄러시를 예를 들면 특정 유저에게만 주는 것보다는 그룹에다 주고 그 그룹에다가 유저를 넣었다 뺐다 하는 형태로 하시는 것을 저희가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특정 유저가 실제 퇴사를 했을 때나 그런 예를 들면 인사적인 변동이 있었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어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AWS는 롤이라는 템포럴리 권한을 여러분들에게 부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그 업무적인 비즈니스를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오퍼레이션을 하시는 데 있어서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빌려주기보다는 그 해당 유저에게 롤을 잠깐 줘서 그 템포럴리한 권한을 부여하실 수 있는 것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IAM 같은 경우는 수천 가지 저희가 policy set을 가지고 있고요. 이미 free defined 된 policy set을 저희가 준비를 해두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성이 안 차신다라고 하면 유저 레벨에서 여러분들이 define 하셔서 정책을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을 해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실제 제어 접근 관리를 할 때 보다 유기적으로 그리고 편리하게 제어 접근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거니제이션이라는 서비스가 저희가 작년 말에 새로 런치를 했는데요. 이 오거니제이션 같은 경우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특히 뭐 예를 들면 빅 벤더 아니면은 예를 들면 S사라든지 아주 큰 계정들, 그리고 많은 수천 개의 계정들을 보유한 어카운트를 보유한 그런 데서는 이거 어카운트 관리에 관련돼서도 굉장히 좀 로드가 많으셨어요. 특히 그런 큰 회사 같은 경우는 특정 어카운트를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제공해드린 논리적 망인 VPC 레벨에서 어카운트를 별도로 가져가는 케이스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천 개의 어카운트들, 가장 힘이 센 루트 파워 유저인 어카운트에 관련돼서 이걸 관리하는 것조차도 좀 어떤 헤비시프트 리프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저희가 오거니제이션이라는 이것들을 만들었고요. 이 오거니제이션을 말씀드렸듯이 그 어카운트들 중앙에서 정책 기반으로 제어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부여해 드릴 수 있는 통합 관리 서비스입니다. 이 어카운트 같은 경우는 그 개체로서 OU를 갖고요. 특정 OU가 다른 OU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OU에 OCP라는 그 정책을 부여를 해줌으로써 이 오거니제이션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OU 같은 경우가 그 다음 장표에서 보시다시피 예를 들면 시큐리티라는 OU가 존재를 하고요. 그 아래 디벨롭먼트 개발 부서, 뭐 아니면 테스트 부서, 그리고 프로덕션 내에 OU를 보유하시게 됩니다. 각각의 그 OU 내에 어카운트들이 소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오거니제이션 구조에서는 그 펄러시 자체가 상속되는 권한을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속된 권한을 가지고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어카운트가 뭐 예를 들면 부서를 옮겨서 다른 프로덕션 밑에 붙는다고 하면 그 OU 밑에서 그 펄러시를 적용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그 서비스고요. 또한 AWS는 어떤 여러분들이 그 벌너러빌리티라고 하는 그 침해 사고에 관련돼서 여러분 취약점에 관련된 점검을 하시기 위해서 인스펙터라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스펙터는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고 싶은 예를 들면 EC2라고 하면 그 EC2에다가 여러분들이 태그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매뉴얼하게 태그를 붙여주시고 특정 기간 동안 예를 들면 1시간 동안 이 인스펙터를 에이전트 기반으로 설치를 하셔서 돌리시게 되면 그 CV 포맷에 맞는 그 CV 패턴에 해당되는 다양한 벌너러빌리티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지를 아실 수 있는 굉장히 파워풀한 클라이언트 서비스입니다. 이거 자체가 저희가 어카운트당 50개의 소프트 리밋을 갖고 있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해당 어카운트 매니저들을 통해서 엑스클레이션을 해주시면 보다 많은 개수의 그 리미트를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고요. 원하시는 EC2에다가 이 인스펙터를 그냥 인스톨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 툴에 들어가셔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 내가 체크하고 싶은 거는 예를 들면 CV다, 벌너러빌리티다 라고 하면 해당 패키지를 그냥 선택하시면 되고요. 혹은 내가 CIS 같은 그 시큐리티 베스트 프랙티스 같은 것들을 의거를 해서 위반된 사항을 찾아내고 싶다라고 하면 해당 패키지를 선택하시고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하셔서 돌리시면 그 벌너러빌리티를 상중하로 찾아서 줍니다.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요. 자, 그래서
실제로 아까 그거를 구동시키게 되면 어떤 vulnerability가 나왔는지가 발견이 되고요. 또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위험도가 상에 해당되는지 중에 해당되는지 하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찾아서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실수 자체도 두려워하지만 특히 에이전트 기반으로 vulnerability나 아니면 시큐리티적으로 베스트 프랙티스에 위반되는 사항들을 인스펙터를 통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찾아주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WS의 보안에 있어서는 물론 AWS 보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안을 실제로 이제 구현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때 많은 이슈 중에가 암호에 관련된 이슈가 많습니다. 그래서 암호화에 관련돼서는 저장 중의 암호화, 저장에 관련된 암호화, 혹은 전송 중의 암호화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되시는데요. 저 AWS는 암호화에 있어서는 당연히 전송 중의 암호화, 저장 시 암호화에 관련돼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수 있고요. AS256 기반의 알고리즘 기반으로 저희는 암복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KMS라는 중앙 집중화된 키 관리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요. 이 KM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암복화를 수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KMS 자체가 원래 대칭키 기반이기 때문에 대칭키에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스터키로 드라이브된 데이터 키를 가지고서 실제 여러분들이 암복화를 수행하시게 되고요. 실제로 마스터키 자체는 절대로 KMS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키를 가지고 암호화를 하고 그 데이터 키 자체를 바로 삭제를 하심으로써 실제 다시 복화 이슈가 왔을 때는 마스터키에게 다시 데이터 키를 물어보는 형태로 그런 메커니즘을 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KM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암복화를 굉장히 손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사용하시는 방법조차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암호화를 하겠다, 내가 어떤 키를 사용하겠다는 것만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암복화를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송 중에 암복화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인증서를 무료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증서 관리하실 때 만료 기간이나 만료 서버들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관리자에게는 굉장히 헤비리프트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 CF, 그 클라우드 프론트나 아니면 ELB 단에 여러분들이 이 ACM을 까셔가지고 실제 SSL 세션으로 통신을 하시는데 무료로 저희가 매니지드 형태로 된 인증서 갱신에 관련된 ACM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용하기 쉽고요. 이 ACM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SSL 세션 통신을 하시는데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화에 있어서 저희가 요즘 많이 신경 쓰는 게 와프에 관련된 얘기들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디도스 메커니즘을 방어하기 위해서 저희 쉴드 서비스를 갖고 있는데요. 이 쉴드 서비스와 와프는 굉장히 긴밀하게 타이틀리 커플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프가 어떠한 보안 피처들을 갖고 있고 또한 어떻게 설정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룰셋을 설정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와프는 커스텀 규칙 기반의 유연한 레이어 7 트래픽 필터링 엔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도 저희 쉴드 서비스 스탠다드 버전에서는 레이어 3하고 레이어 4에 관련된 그 어떤 침해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효율적으로 디텍트를 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레이어 7에 관련된 공격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요. 어떻게 사피스케이트된 어떤 그런 공격 유형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 AWS 와프가 등장을 하게 됐고요. 이 와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악의적인 요청을 차단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모니터링과 그리고 튜닝을 액티브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레이어 7 기반의 트래픽 필터링 엔진입니다. 와프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디도스에 관련된 메커니즘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디도스 관련된 패턴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와프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크로스사이드 스크립트나 SQL 인젝션 같은 그런 보안적인 패턴에 관련돼서는 이 와프를 통해서 쉽게 탑재를 하시고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방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어떠한 그 컨텐츠 어브유즈에 활용되는 봇이라든지 아니면 스크래퍼 같은 것들을 이 와프가 오토매틱하게 디텍트를 해내서 그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디도스에 관련돼서 어플리케이션들이 디도스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거에 대해서 이 와프가 디텍트를 해서 실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와프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와치라는 저희 매트릭 기반의 서비스를 사용을 하셔서 여러분들 룰이 매칭될 때마다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게 보실 수 있도록 이러한 그 대시보드를 제공을 해드리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공격 유형의 패턴들에 대해서 와프가 대시보드 형태로 언제 어떻게 막아냈는지까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대시보드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엔 저희가 와프를 처음에 런칭이 됐을 때는 저희 CF라는 그 컨텐트 딜리버리 해주는 CF에서만 와프를 사용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희 고객님 중에서도 저희 그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하시지 않는 고객들도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이 효율적으로 와프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ELB 단에도 이제 설치를 하셔서 와프를 쓰실 수가 있고요. 뭐 그 와프에 관련돼서는 SSL 샌드위치 구조나 다양한 구조에서 이 와프를 사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프에 있어서 저희가 오토메이션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자동화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스텝은 와프를 프로비저닝을 하시고요. 그 프로비저닝 한 안에 내용에 여러분들 룰셋을 여러분들이 컨피그레이션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룰에 관련돼서 탐지를 하고 실제 공격이 발생을 했을 때 이 공격에 대응을 해서 그 인시던트 리스판스를 즉각적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저희 AWS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엣지 로케이션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 공격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룰셋을 다양한 엣지 로케이션에 빠르게 배포하실 수 있는, 수분 만에 배포하실 수 있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저희가 와프의 보안 자동화 전략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비저닝 단계에서는요 4단계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웹 ACL을 하나 만드시게 됩니다. 이 웹 ACL은 여러분들이 와프를 구성하기 위한 버켓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버켓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실 건지에 대한 룰을 세팅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뭐 특정 IP가 아니면 특정 레퓨테이션이 굉장히 나쁜 그런 IP 리스트에 관련돼서 나는 막아내겠다. 그래서 뭐 화이트 리스팅 처리를 하실 수도 있고 블랙리스트 처리를 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나는 그냥 지켜만 보겠다라는 그런 룰을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룰을 트리거링 하는 것들은 옆에서 보시는 3단계에서 하는 컨디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트리거링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컨디션을 세팅을 해주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와프가 저희 ELB나 아니면 CF단에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어소시에이트 하시는, 연관시키시는 그런 작업만 해주시면 프로비저닝 단계는 끝나게 됩니다. 자, 와프에서는 또 하나의 베네핏은 뭐냐면 그 룰 자체를 여러분들이 재사용하실 수도 있고 룰 자체를 굉장히 간단하게 다른 서비스와 연계를 하실 수 있다는 점이 베네핏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또 하나의 오토메이션 전략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기존에 대부 환경이나 아니면 프로덕션 인바이러먼트에서 저희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버켓의 형태인 ACL을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는 거고요. 특정 버켓에 해당되는 ACL은 해당되는 룰들을 그 안에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많은 그런 환경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룰셋이 매핑이 될 거라고 여러분들 상상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면 새로운 환경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앱이나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셨다라고 하면 기존에 사용된 ACL1이나 ACL2에 해당되는 룰셋을 그냥 어소시에이트만 시켜주시게 되면 프리디파인드된 룰들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재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패턴의 공격, 예를 들면 제로데이 어택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는 기존의 ACL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해당되는 CV에 관련된 그것들을 바로 애드를 시켜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애드를 시켜주시게 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프라에서 바로 그 룰셋이 적용될 수 있도록 수분 안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프 룰셋에 관련돼서는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쉽게 해보실 수 있고요. 특히 저희 웹페이지에 버튼 하나로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 그 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으로 룰셋을 구성하셔서 런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만들어서 이미 그런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룰셋 세팅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저희 웹페이지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클라우드 포메이션과 연계된 룰셋 구성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
웹페이지에 들어가셔 여러분들이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게 되는 게 그 룰셋에 관련된 것들을 실제 뭐를 어떤 룰셋을 가져갈 건지에 대한 선택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SQL 인젝션에 관련된 룰셋을 구성하겠다라는 거를 토글 형태로 yes, no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에 관련된 룰셋을 설정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선택적으로 그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듀레이션을 둬서 여러분들이 특정 뭐 1분 만에 400회 이상의 예를 들면 리퀘스트가 있었다, 레벨 리퀘스트가 있었다라는 건 이걸 공격, 스레드라고 규정을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런치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저희 AWS 와프 설정에 관련된 걸로 구글링 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면 이 클라우드 포메이션과 이 룰셋을 세팅하는 단계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접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와프에서는 이미 이제 레퓨테이션이 굉장히 떨어진 그러한 도메인이라든지 IP 레벨로 여러분들이 뭐 오픈 소스 형태로 IP 레퓨테이션 리스트를 갖고 있는 걸 아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인베드 시킬 수가 있고요. 그 레퓨테이션 리스트를 들어가 보시면 블랙 리스트 거부해야 되는, 디나이드해야 되는 그런 도메인에 관련된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 와프 룰셋에다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셔서 막아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와프는 저희 디도스 방어 메커니즘인 쉴드하고 굉장히 타이틀리하게 커플드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쉴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스탠다드 프로텍션과 어드밴스드 프로텍션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기존에 어드밴스드 프로텍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고요. 스탠다드 버전만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디도스에 관련된 많은 우려들이 있었고 또한 디도스에 효과적으로 24시간 관제나 아니면 24시간 대응에 관련된 서비스가 필요하게 됨으로써 저희가 쉴드 어드밴스드를 런치하게 되었습니다. 차이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저희가 레이어 3나 레이어 4에 관련된 그런 공격 패턴들은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무상의 스탠다드 프로텍션 가지고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었는데요. 보다 정교화된 레이어 7에 관련된 공격에 관련돼서 저희가 어드밴스드 프로텍션을 제공을 해드림으로써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24시간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차이점으로 보면 이 어드밴스드 프로텍션은 DRT라는 저희 디도스 리스폰스 팀이 존재를 하고요. 저희 그 본사에 그 디도스 팀이 24시간 그 디도스에 관련된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실제 디도스 공격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그 관제에 관련된 그 제어에 관련된 메커니즘을 보고서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무료고요. 이 어드밴스드 프로텍션 같은 경우는 유상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와프를 여러분들이 스탠다드 버전을 쓰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와프를 구성을 하셔서 쓰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어드밴스드 프로텍션을 쓰시게 되면 와프 룰셋이나 이런 것들 그런 설정들을 아까 제가 설명드린 DRT에서 직접 해줄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DRT에게 IAM에 관련된 계정을 오픈을 해주셔야만 그런 접근 권한을 가지고 와서 와프의 룰셋을 여러분들 대신해서 설정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 그 쉴드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레이어 3나 레이어 4에 관련된 것들은 기존에도 저희가 그 DRT 팀을 통해서 하고 있었고요. 그런 패턴들은 굉장히 최적화된 메커니즘을 저희가 프로텍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어 7의 공격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와프를 구성을 하셔서 그러한 서피스케이트된 공격들을 막아내시고 있었습니다. 어드밴스 서비스에서는 제가 설명드렸듯이 스탠다드 플러스 보다 이제 규모가 크거나 아니면 복잡한 형태의 공격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호를 해드릴 수 있고요. 공격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DRT 팀이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노티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전담팀이 그것을 대응을 함으로써 이 디도스 전문 대응팀이 그 프로텍션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디도스에 우려를 하시지 않고 서비스를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와프 룰셋이나 와프의 설정에 관련된 것도 DRT 팀을 쓰시게 되면 저희 어드밴스 프로텍션을 쓰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특히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저희 ELB라든지 다양한 리소스가 침해를 당해서 만약에 과금이 발생됐다라고 하면 저희 쉴드 서비스를 이용하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가 100% 그거에 대한 청구 보호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쉴드 서비스를 통해서 24시간 관제, 그리고 고도화된 레이어 7까지의 디도스 방어 메커니즘, 그리고 와파이 연계,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아마존은, 특히 AWS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안 서비스에 관련돼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들은 여러분들이 AWS 서비스를 이용을 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에 집중을 하실 수 있도록, 보안에 컨선을 덜고 비즈니스에 집중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노력들이 다양한 서비스, 다양한 피처들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저빌리티나 컨트롤빌리티 플러스 여러분들에게 오디터빌리티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런 감사 증적을 확보하시는데 가장 효율적인 서비스들을 여러분들이 제공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이 감사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 해파리를 많이 보여드립니다. 이 해파리가 바다에서 놀면 이렇게 어디를 왔다 갔다 했는지가 다 보이죠. 모래바닥에 남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런 것처럼 AWS는 모두 API 콜 기반이기 때문에 저희 AWS가 제공해드리는 감사 서비스, 감사 그런 툴들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가 클라우드 상에서 다 남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남을 수 있는 그런 증적들을 여러분들이 어디터들이 들어와서 뭔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때 제공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제적으로 이노베이션을 가져가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컴플라이언스적인 그런 증적들을 확보하시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AWS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트레이를 통해서 모든 게 말씀드렸듯이 모두 API 콜 기반이기 때문에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가 다 로그로 여러분들이 S3 같은 데 떨구셔서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S3에 떨궈진 로그들을 람다 같은 저희 그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람다 서비스를 통해서 실제로 어떤 패턴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떠한 그 리스판스를 할 건지에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로 트리거링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트레이라고 클라우드 와치를 연계해서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하실 수도 있고요. 또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컨피그라는 구성 정보에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컨피그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컨피그는 실제로 내 EC2에 어떤 시큐리티 그룹이 물려 있는지, 내 EC2에 어떤 ELP가 물려 있는지를 효율적으로 이 컨피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컨피그 리스판시브 같은 경우는요, AWS 리소스의 어떤 인벤토리 관련 정보라든지 구성 정보를 이 변경에 관련돼서도 통보를 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정 시큐리티 그룹이 어떤 EC2에 어떤 시큐리티 그룹이 양방향으로 물려 있는지를 이 컨피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 컨피그를 통해 가지고 실제 설정 정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이 실제 감사에 대비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그 릴레이션십이 가능하고요. 특히 양방향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설정에 관련된 것들을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다 파워풀한 건 컨피그 룰인데요. 이 컨피그 룰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는 어떤 리퀘어먼트들을 룰셋화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감사에 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컨피그 룰을 통해서 예를 들면 나는 특정 저희 블록 스토리지 기반인 EBS가 어떤 기간 동안 아니면 지속적으로 암호화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여러분들 룰을 걸어 놓으시고 이 컨피그를 돌리시게 되면 이 암호화가 안 돼 있는 기간 혹은 돼 있는 기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컨피그 룰 같은 경우는 변경된 내역에 대해서 그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변경의 내용에 대해서 검증해주는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컨피그 룰 같은 경우는 컴플라이언스적으로 쉽게 여러분들이 미트를 하시기 위해서 시각화라든지 아니면 위험한 변경을 식별해내시기 위해서 대시보드를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이런 컨피그 룰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즉각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룰에 위반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바로 여러분들이 대시보드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들을 뭐 예를 들면 한 달 기준으로 혹은 더 넓은 기간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그래프로 바로 확인도 가능하십니다. 굉장히 파워풀한 그 컨피그
컨피그 룰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정 EBS 블록에 관련돼서 내가 암호화를 걸어놓으라는 컨피그 룰을 세팅을 해놨는데 실제로 암호화가 안 됐다든지 실제로 암호화가 됐는지에 관련돼서 시계열로 보여주는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게 이제 컨피그 룰에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EBS 암호화에 관련돼서 빨간색으로 된 부분은 암호화가 안 된 부분, 파란색 같은 경우는 바로 암호화가 됐었던 기간들을 바로바로 보여줍니다. 또한 저희 서비스 카탈로그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저희 AWS를 이용을 하실 때 어떤 개발자가 많은 환경에서 특정 개발자가 자꾸 비싼 EC2를 런치를 하는 행위를 한다든지 라고 하면 특정 인스턴스 이상은 아예 런치가 안 되게 여러분들이 컴플라이언스적으로 컨스트레인트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서비스 카탈로그고요. 혹은 EC2에 예를 들면 패스워드 강도가 너무 낮다라고 하면 아예 EC2 자체가 런치가 안 되도록 이 서비스 카탈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룩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사용이 승인된 IT 서비스 카탈로그를 생성해서 관리하시는 저희 서비스 카탈로그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 기업의 표준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규정 같은 것들을 컴플라이언스적으로 자동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오토메이션을 걸어서 여러분들이 충족하실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서비스 카탈로그입니다. 이 서비스 카탈로그는 먼저 만들어주는 게 프로덕트라는 걸 만들고요.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특정 타입 이상의 EC2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아예 런치가 안 되도록 혹은 암호화 강도가 낮은 그런 EC2 같은 경우는 런치가 안 되도록 하는 거를 프로덕트 단위로 여러분들 만드시게 됩니다. 이 프로덕트로 만드시고 나서 이 프로덕트를 하나하나의 프로덕트는 클라우드 포메이션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 입장에서 나는 어떤 표준이 어떤 컨스트레인트가 필요하다라는 걸 브라우저를 통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선택을 하셔서 클라우드 포메이션과 연계되어서 실제 서비스 스택을 여러분들 제너레이션 하시게 되면 그 제너레이션 된 결과를 유저에게도 그리고 어드미니스트레이터에도 노티파이를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파워풀한 컴플라이언스적인 요소고요. 또한 기존에는 저희 AWS에 예를 들면 AWS의 누수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화재에 관련된 것들이 어떻게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저희 SOC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PCA 보고서들 다양한 보고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하셨는데요. 이제는 AWS 콘솔에서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아티팩트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SOC 보고서 같은 타입 1이나 타입 2를 받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보고서들은 제3의 신뢰된 기관으로부터 저희가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서 발행이 된 거고요. 더 좋은 건 여러분들이 실제로 충족하셔야 되는 컴플라이언스 요소에 대해서 저희 AWS 파트너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리퀘어먼트들을 뽑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특정 PCI DSS에 내가 충족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희 올그레스라는 그 서비스를 통해서 그 요건 그리고 어떤 워크로드를 올리실지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시고 나면 여러분 실제로 어떠한 모니터링 툴을 써야 되는지 혹은 인스턴스 타입의 하드닝된 인스턴스 타입을 어떤 걸 써야 되는지를 자동으로 얘가 제너레이션에서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컴플라이언스적인 요소들의 맞춤 서비스로 어떠한 그 컴포넌트들을 가져가실 수 있는지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보안 요건에 관련돼서 AWS는 충족시키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IPS나 IDS 아니면 다양한 파이어월이라든지 보안 DB 접근제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파트너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온프렘에서 사용하시는 그런 파트너 서비스들을 저희 클라우드 베이스에서 AWS 환경에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없다면 저희가 다시 런치해서라도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객님들이 어떤 질문들을 해주시냐면 AWS는 예를 들면 검찰이라든지 아니면 대검이라든지 여러 수사기관들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주십니다. AWS는 굉장히 투명하게 그리고 굉장히 공정하게 이러한 절차들에 대해서 밟고 실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연도별로 그리고 분기별로 저희가 이 관련된 압수수색에 관련된 대응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들 웹페이지에서 리포팅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저희가
다양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대응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 리갈이 먼저 붙어서 그것이 올바른 판단인지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판단인지를 저희가 먼저 보고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떠한 경우에도 AWS는 고객이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 수사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갈적인 리비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노티파이를 한다든지 그런 대응들을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이 보고서 안에 내용을 보시면 서피나 조약이라든지 진짜 시리어스한 범죄가 아니고서는 저희가 모든 리퀘스트에 대해서 다 대응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리갈적인 리비전 그리고 반드시 대응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분류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만 해도 뭐 몇백 건의 그런 요청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반드시 대응해야 되는 그리고 서피나 조약이나 이런 컴플라이언스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만 저희가 그것들에 대해 리스판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고객님에게 먼저 알려드리지 않고는 그런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AWS를 사용을 하게 되면 정말 보안적으로 완전성 있는 보다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내 비즈니스의 애저리티를 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 퍼블릭 기반에서 저희 AWS는 많은 보안적인 서비스들을 계속적으로 런치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가져감으로써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좋은 컴플라이언스는 좋은 보안을 이룩한다라는 그리고 안전한 보안을 이룩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입니다. 사실은 이노베이션이나 컴플라이언스가 같이 사용되기가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노베이션 하면서 컴플라이언스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 때문에 그리고 컴플라이언스적인 요건, AWS가 갖춘 요건 때문에 AWS를 선택하신다는 고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가 설명드린 다양한 서비스들을 저희가 런치를 하고요. 그 서비스가 더 중요한 건 오토메이션을 하실 수 있도록 보안적으로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실수들에 여러분들이 대응을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만들어서라고 보입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